논현역 에어비앤비 숙소 56개 중에서 무려 60.7%가 26년 1월에 사라집니다. 34개 숙소가 한 번에 퇴출돼요. 시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죠. 오늘 그 충격적인 데이터를 다 공개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논현역에서 어떤 숙소로 얼마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논현역에 어떤 숙소가 많을까요? 자료를 보시면 원룸이 33개로 무려 58.9%입니다. 그 다음이 투룸 11개로 19.6%고요. 그러니까 원룸이랑 투룸만 합쳐도 전체의 78.6%를 차지해요. 개인실은 9개로 16.1%, 3룸은 2개로 3.6%밖에 안 되고 4룸은 딱 1개로 1.8% 뿐이에요.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침실별 가격을 보면 원룸 평균 가격이 82,786원입니다. 가장 저렴해요. 개인실은 169,200원이에요. 원룸보다 2배 이상 비싸죠? 방이 없는데 개인실이 더 비싼 이유가 뭘까요? 데이터를 보니까 고급 레지던스형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최대 392,800원짜리도 있어요. 중앙값으로 보면 개인실이 117,902원이라 더 정확합니다. 집중해서 볼 건 투룸입니다. 평균 134,206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정리하면 논현역은 원룸이 8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투룸이 13만원대로 가성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숙소를 만들 때 최대 인원 설정도 전략이 필요한 거 아시죠? 최대 인원별 가격을 분석해보니 1인용 숙소가 18개로 가장 많습니다. 2인용 14개, 4인용 8개가 그 다음이에요. 재밌는 건 가격인데요. 총 가격은 12인용이 372,582원으로 제일 비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인당 가격으로 따지면 2인용은 인당 56,425원인데 4인용은 인당 29,372원, 10인용은 인당 15,596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가격대별로 경쟁사항을 보여드릴게요.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28개 숙소가 몰려 있어요. 그 다음에는 5만원 이하 구간에 17개, 5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은 6개, 20만원 이상은 딱 5개밖에 없었습니다. 다음은 월별 예약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. 이건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예약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12월을 보면 개인실은 16.2%, 원룸은 39.7%, 투룸은 44.9%예요. 근데 3룸은 무려 80.6%예요. 거의 풀부킹 수준이죠. 다만 3룸은 데이터가 2개뿐이라 참고만 하세요. 4개월 평균 예약률을 보면 3룸이 36.7%로 1위, 투룸은 30.8%로 2위예요. 원룸은 14.4%로 생각보다 낮죠? 물론 앞으로 더 예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4개월 평균 예약률로 보는 인기도 분석입니다. 예약률 30% 이상 숙소가 11개, 10%에서 30% 구간에는 19개, 10% 이하 구간에는 20개의 숙소가 있습니다. 침실별로 보면 더 재밌는데요. 투룸이 예약률 50% 이상이 3개로 가장 많았고 30에서 50% 구간에는 2개가 있었습니다. 반면 개인실은 7개 중 7개가 전부 10% 이하예요. 처참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실제 예약률 높은 숙소들은 어떤 숙소일까요? 고정 댓글에 상위 숙소 리스트를 정리해놨으니 꼭 확인하세요.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숙소 평점 분석입니다. 논현역 56개 숙소 중에서 4.95에서 5.42 고평점 숙소가 11개예요. 전체의 19.6%, 4.9점 이상까지 포함하면 15개로 26.8%가 넘습니다. 근데 4.49점 이하 저평점 숙소가 18개나 있고 3.99 이하도 10개나 있었습니다.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4.9 이상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침실별 평점 분석을 자세히 보면 4.95 이상 고평점은 투룸이 6개로 제일 많았고 전체 투룸 11개 중 54.5%가 고평점이에요. 개인실은 3개, 원룸은 2개밖에 안 돼요. 재밌는 건 원룸인데 고평점이 딱 2개밖에 없어요. 전체 33개 중 6%만 4.95점 이상인 거죠. 거꾸로 저평점 4.49 이하는 원룸이 14개로 제일 많아요. 전체 원룸의 42%가 저평점이에요.
평점 분석을 보고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.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 평점별 성과 분석을 보니 4.95점 이상 고평점 숙소들은 평균 가격은 17만 7,300원이에요. 4.9에서 4.94 숙소는 22만 2,344원으로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4.49 이하 구간은 5만 669원으로 확 떨어져요. 3.5배나 차이 나는 거죠. 예약률로 보시면 4.84에서 4.8 구간이 43.2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의외죠? 이건 이 구간에 가성비 좋은 숙소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명확한 건 4.9 이상을 유지하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예약도 안정적이에요. 평점이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걸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. 노년역 56개 숙소 중에서 실증 특례 허가가 16개로 28.6%예요.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6개로 10.7%. 근데 정보 없음. 그러니까 불법 추정 숙소가 34개나 되거든요. 무려 60.7%. 여기서 포인트는 26년 1월부터 불법 숙소가 다 퇴출될 예정이거든요. 56개 중에서 34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시장의 61%가 없어지는 거죠. 합법 호스트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경쟁자가 61%나 줄어들고 남은 22개의 합법 숙소가 그 수요를 다 가져가는 거죠. 예약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. 침실 유형별로 허가 사항을 보니까 원룸 33개 중에 불법 숙소가 24개예요. 거의 72.7%죠. 압도적으로 불법이 많습니다. 개인실은 더 심각해요. 9개 전부가 불법이에요. 100%죠. 반면 투룸은 11개 중에서 10개가 합법이에요. 90.9%. 3룸은 2개 모두 실증 특례, 4룸은 1개가 실증 특례예요. 투룸 이상은 거의 합법 시장인 거죠. 여기서 전략을 세워보면 원룸은 불법 숙소가 퇴출되면 24개가 사라져요. 남은 9개가 그 수요를 다 가져갑니다. 개인실은 현재 9개 전부 불법이에요. 26년에 다 퇴출되면 합법으로 진입하면 매우 좋겠죠? 투룸은 이미 90%가 합법이라 안정적이고 퇴출 이후에도 시장 변동이 적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호스트 현황을 보니까 전체 호스트 30명 중 26명이 숙소 1개만 운영하는 개인이에요. 86.7%나 되죠. 2개에서 3개 운영하는 호스트는 1명으로 3.3%, 4개에서 5개 운영하는 호스트도 1명으로 3.3%밖에 안 돼요. 근데 재밌는 게 1명이 17개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숙소의 30%입니다. 자,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정리해 볼게요. 노년역 에어비앤비 시장 핵심은 3가지거든요. 첫째, 원룸이 58.9%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투룸은 19.6%이지만 예약률은 30.8%로 성과가 훨씬 좋아요. 둘째,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37.5%가 몰려 있어요. 15만원에서 20만원 구간으로 올리면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요. 셋째, 불법 숙소가 60.7%예요. 26년 1월 퇴출되면 합법 22개가 시장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. 고정 댓글에 예약률 높은 숙소, 평점 높은 숙소 리스트를 정리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